이분들이 지금도 팔지 않는 분들이 10% 더 중과된다고 해서 지금 팔까요? 내년 대선이 있네? 그럼 정권 교체로 인해서 양도세 완화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? 절대로 부동산 폭락 올 수 없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. 자, 얼마 전 이 공시가격 알림이 공지가 되었습니다.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요, 전국 평균 약 19%대 정도로 상승을 해서 작년 대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올라갔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%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올라갔다. 그만큼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근데 이 서울의 상승률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 지방에서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. 특히나 작년에 마이너스 났던 이런 지방도시 일대에서 지금 거의 10% 기준으로 상승을 계속했고요. 특히 지방 광역도시들, 이런 대전, 대구, 부산, 울역 일대들이 서울과 비슷하게 약 20%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.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승률이 세종에서 나왔는데 약 70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, 다세대 다가구의 주택의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파트다 보니까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죠. 그게 다 지수로 다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매체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? 결국에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확 늘어났다. 자, 이렇게 다주택자가 느끼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주택자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의 물건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? 집값 폭락한다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. 제가 이 앞전 영상에 부동산 폭락 올까 말까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다룬 게 있습니다. 이 영상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올해 절대로 부동산 폭락 올 수 없다. 그리고 이 종부세로 인해서 사실 그 부담을 느끼는 소수의 물건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이 소수의 물건으로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?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고, 저는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이런 매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올해 6월 1일 기준에서 종부세 기준인데, 이때 팔게 될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고, 또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에게는 10%씩 양도세 중과가 더 상향됩니다. 지금도 가뜩이나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가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양도세율도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. 과세표준 10억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42%에서 45%로 늘어났어요. 여기에 최고세율 72.5% 내야 돼요. 지금 현재 다주택자 최고세율 가뜩이나 72.5%를 내야 되는데 10%더 중과된다? 현재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부담이 되어 있는데 10% 더 중과돼서 이들이 이거 팔겠습니까? 자, 기존에도 72.5%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10%더 중과가 된다라고 한들 이분들이 지금도 팔지 않는 분들이 10% 더 중과된다고 해서 지금 팔까요? 어차피 높게 형성되어 있는 양도세율 때문에 이분들 매도 못합니다. 매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증여 건수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. 차라리 양도세를 낼 바에는 직계 종 비속에게 증여하겠다 이겁니다. 증여하겠다.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죠. 한 50% 정도가 훨씬 더 절약됩니다. 세금이. 그리고 남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 자식, 내 직계 종 비속, 내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거예요. 이 좋은 물건을.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남한테 내 물건, 좋은 물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고요. 혹여나 이 좋은 물건을 만약에 매도할 경우에 이분들은 다시 재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지금 1주택자 입장에서도 지금 대출이 안 나와요. 초고가주택 시세 15억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대출 한 푼 안 나오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0%입니다. 아예 안 나와요. 자, 그러면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좋은 물건 다시 잡을 수도 없는 뿐더러 다주택자분들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은 투자금으로 예전에 다 매수했던 집들인데 만약에 다시 재진입한다면 예전에 들어갔던 투자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미쳤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투자금 많이 들어가면서 다시 재투자할까요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자, 이러다 보니까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
이득이 큰 겁니다. 이분들 입장에서. 그리고 작년 2020년 710 대책에서 뭐가 발표됐습니까? 혹여나 증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할 경우에 증여취득세를 기존의 3.5% 이거를 공시가격 3억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12%로 상향하겠다라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2019년 증여건수보다 2020년 증여건수가 급등했습니다. 거의 1.5배가 급등했습니다. 1.5배가. 만약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기존에 증여할 경우에 취득세 3.5% 낼 거 지방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3.8% 내야 돼요.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. 근데 이거 나중에 증여취득세 중과되면 12.4% 내야 돼요. 12.4%.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13.4% 내야 됩니다. 그거 어떻게 낼 겁니까? 취득세만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증여해버렸지. 이미 다주택자는 이미 증여해버렸다고요. 똑똑한 투자자는 이미 다 계산을 맞춰서 다 증여해버렸다고요. 그리고 나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또 증여 건수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. 왜요? 양도세 중과하겠대. 중과. 종부세 부담 확 늘어난대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분들 입장에서. 차라리 그러면 명의를 옮겨야 되겠구나. 그럼 누구 명의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을까? 왜?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게 가장 속 시원하겠죠? 이분들 입장에서. 이미 다 맞췄다고요. 그리고 6월 1일 이전까지 다 증여 건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급등할 겁니다. 지금도 이렇게 유동성이 풀려있는 이 초저금리, 이 자산 인플레가 시작되는 이런 시장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심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미쳤다고 이걸 팔겠냐고요. 그리고 내년 2022년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? 대선이 있습니다. 그럼 이분들은 계산이 이미 다 맞췄겠죠. 내년 대선이 있네? 그럼 정권교체로 인해서 양도세 완화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기대 심리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미쳤다고 올해 팔겠습니까? 내년 대선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단 한 톨의 기대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렇게 아직도 집값에 불씨가 살아있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년 정권 교체를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분들은 바라볼 거라고요. 아직도 이런 유동성이 풀려있고 초저금리인 이런 자산 인플레 시장에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 가운데 당연히 매도하지 않을 거고요. 내년 대선을 꼭 기다려 볼 겁니다. 그리고 다주택자가 지금 양도하기에는 양도세율,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, 이런 부모에게 증여한다.